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교원학습 공동체 그려니에서 펴낸 교사가 진짜 궁금해하는 온라인 수업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1학기가 정신없이 지나간 만큼 2학기에도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아주 조심스러운 우려가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학기 때보다는 잘 적응해서 꼭 학습의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온라인 수업은 저도 진행을 했지만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교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책에서 다루고 있어 앞으로 온라인 수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선생님들이 이 책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한 줄 정리를 한 부분은 결국 온라인 수업도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학생들의 마음을 알고 학생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며 학생들의 입장이 되어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공감이 되었던 부분은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의 연장선이라는 부분인데요. 저도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모두 진행해 보았지만 결국은 학생에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다가가는지, 학생에게 얼만큼의 관심을 주는지가 교육의 핵심입니다. 책에서 역시 수업이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환경과 자료를 제시하는 형식이 다를 뿐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은 학생들이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능동적으로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학습 과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합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 달라진 교육 환경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2장 온라인 수업 지혜롭게 진행하기, 3장 온라인 담임생활 슬기롭게 이끌기, 4장 온라인 수업 테크놀로지 쉽게 활용하기, 5장 온라인 수업으로 교실이 달라졌어요입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고 나와 있는 자료를 10분 활용하고 싶으시면 직접 책을 읽어보세요. 코로나19라는 예상하지 못한 위협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아무래도 교육계가 가장 혼돈스럽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제가 교육에 종사를 했던 사람이라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특히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렇지 않았던 분들한테는 더욱더 큰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화를 요하지 않았던 선생님들도 바뀌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변화의 불씨가 교육 현장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선생님들 사이에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교직 문화가 다시 싹트기 시작했고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선생님들의 배움의 자세와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변화는 교사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디지털 문해력을 요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선생님들은 전혀 어렵지 않게 접근하고 있지만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은 이 부분에서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는 디지털 세대이기도 하고 심지어 교육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당연히 디지털 리터러시는 꼭 선생님들이 가져야 하는 필수 자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 학생들도 선생님도 디지털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교육을 하다 보면 저작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저도 수업을 할 때 그랬습니다. 책에서 제시하는 6가지 저작물 이용 방법은 수업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학생과 교사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하고 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저작권 경고 문구를 넣거나 링크를 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링크를 활용하거나 출처를 반드시 표기함으로써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알더라도 쓰고 싶은 자료가 저작권에 걸리는지 걸리지 않는지는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2장부터는 질의응답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보면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가장 답답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는 좋은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나온 답으로는 학생들의 반응을 바로바로 확인하며 수업을 진행하거나 과제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설문조사나 소통 창구를 마련해서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고 상호작용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칭찬과 격려를 통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게 하는 것 역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온라인 수업과 기존 행정 업무, 학급 경영 등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시테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나누고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인데 행정 업무나 수업 준비에 일정 시간을 분배하고 행정 업무나 수업 준비가 끝나지 않았어도 다음 날로 넘어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마저 진행을 하거나 그 다음 날도 하지 못했다면 그 다음 날로 넘기라고 하는데요. 이해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되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영상을 제작을 해서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나누어서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해서 수업 영상을 제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일이 많다면 당연히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해야 하는 일을 처리하고 나머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가장 고민이 많은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학생들이 모든 과목에 대한 질문을 담임 선생님께 쏟아내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합니다. 이때 전화만 받다가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누군가가 질문을 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선생님도 번아웃이 되긴 하지만 학생들 역시 교과 선생님과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어야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책에서 제시하는 것은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거나 과목 부장을 뽑아서 질문 리스트를 받아서 선생님께 전달하는 것 등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하라고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1학기 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2학기 때는 선생님들끼리도 소통을 조금 잘 해보시고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를 전체적으로 모든 선생님이 공유를 함으로써 더 학생들도 잘 소통할 수 있고 선생님들도 번아웃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진 않은데 쌍방향 소통이 부담스럽다고 질문이 있었습니다. 쌍방향 온라인 수업도 오프라인 수업에서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고 돌발 상황의 가능성도 생각하고 대처해서 진행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물론 말은 쉽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쌍방향 수업이 녹화할 필요 없이 나중에는 더 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쌍방향 수업을 할 때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케어를 해야 하는지도 물어보는데 과제를 부여할 때 쉬운 과제를 부여하거나 미리 학습할 부분을 개인적으로 보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합니다. 수업 흥미도가 낮은 친구는 수업에서 역할을 맡게 하면 학생들이 따라오는데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상에서는 학생들이 오프라인보다 더 활발해지거나 더 자유롭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과격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요. 온라인 생활 지도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라인 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는 질문에 학생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연락창구로 학생들이 온라인 예절에 관해서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제시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가치에 관한 내용, 온라인 예절에 관한 내용, 공감되는 가사, 시 등을 공유하면서 학생들에게 온라인상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인성 등을 넛지식으로 던져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더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한 학기를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해 보셨다면 아마 이 책에서 제시하는 답변보다 더 좋은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장에 나오는 온라인 수업이 불러온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무리하겠는데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은 접해보지 않았던 상황에 흥미가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다양한 자료를 준비하고 흥미를 끌어낼 수 있다는 가정이긴 하지만 온라인 세대에 익숙한 학생들은 온라인 교육을 잘 활용만 한다면 훨씬 더 좋은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교실의 한계를 넘어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수업한 부분을 다시 보거나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등의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내성적인 친구들이 온라인 상에서는 충분히 자기의 이야기를 전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즉, 소극적인 학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인데요.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또 교사들은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힘들고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신의 교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고 성찰하지 않았다면 저는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교직 생활을 하면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온라인 교육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동료들에게 조언을 주고 조언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학교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좋은 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혼합 교육인 블렌디드 러닝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도 있었던 블렌디드 러닝이었으나 지금까지는 제대로 활용되는 교육 현장이 많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져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이 지금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더욱 노력하고 코로나 여파로 인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우려를 해봅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은 그련이의 교사가 진짜 궁금해하는 온라인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